2017년 마지막 날이던 어제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통합 찬성이 70.6%, 반대가 25.4%, 투표율은 23%였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한 당원 중에는 과반을 훨씬 넘는 숫자 74.6%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한다 손을 들어준 셈이죠. 이 결과를 토대로 안 대표 측은 전당대회를 거쳐서 2월 내에 통합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요. 당원 투표는 실패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일단 많이 받으십시오. 예, 금년부터 3만 불 시대가 우리나라에 열린다고 하는데 예. 모든 국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 저 박지원 의원도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네,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좀 사안이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왜 병원에 계세요? 저희 가족에도 제 아내가 입원하고 있어서 아이고. 큰 수술을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아이고, 가족분 건강하시기를 쾌차하시기를 저도 일단 인사드리고요. 인사 말씀 전하고.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요. 며칠 전부터 국회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이번 투표 결과 승복 못하십니까? 저희는 우선 당헌 당규 법적으로 33% 이상이 투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약 24% 투표를 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투표율 23, 4%가 높은 투표율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미 법원에서 3분의 1 투표율 넘겨야 한다는 기준은 여기엔 적용 안 된다라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그러한 규정을 해석한 게 아니고요. 예. 이번에는 신임 투표이고 예. 이 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헌 당규는 예. 또 우리나라 주민투표법에도 엄연히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는 예. 몇 명이 투표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1000명이 투표를 해서도 과반수를 얻으면은 최고 득표를 얻으면 서울시장이 되지만은 그렇죠. 예. 주민 소환제 등 주민투표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이러한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당원 투표나 주민 투표는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당헌 당규도 그 주민투표법을 국민을 그 부분을 당원으로 원용해 와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과거 오세훈 무상급식 나쁜 투표를 서울 시민들이 3분의 1 투표를 거부해서 개표도 하지 않고 오세훈이 끝난 그런 과거 선례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 경우가 이번에도 적용된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법원에서 이 무효 소송 냈을 때 기각됐잖아요.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효력이 없다. 당헌 당규를 이젠 따르게 되는 것이다. 안 대표 측 해석은 또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당권을 가지면은 당의 80%를 장악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당권 가진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다 결정하는 거고 또 법원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지만은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해결해라.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네, 넘기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 이의를 호소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보는 것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만신창이 만들려고 하는 거는
되겠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양쪽이 서로 자기의 주장하면서 일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안 대표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저도 과연 1월 1일 정초부터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는가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당이 4~5% 지지받는 정당이 더 망해가는구나. 더 희망이 없어지는구나. 더 분열의 길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뿐이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각 신문, 몇 개 신문에 보도된 금년 6월달 지방선거에 보더라도 완전히 우리 국민의당과 열린우리당의 통합신당은 패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했을 경우? 중앙일보 중앙선대위 보도를 보더라도 전체 17개 광역단체장 중 하나도 통합된 당은 이길 수 없고 심지어 기초단체장 하나도 이길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여론조사가 나와 있고 기타 두서너 개 신문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심지어 유승민 대표에게 비해서도 거의 20% 이상 다운되는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3등과 4등이 합치면은 안철수 대표는 2등 된다라고 했지만은 저는 꼴등 된다 했는데 불행히도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가 전당대회 열고 통합의 절차를 밟아가면 그때 반대하는 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있긴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33%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원천 무효이지만은 언론에서는 안철수 대표 측이 승리했다. 더욱이 75%가 지지를 했기 때문에 통합에 날개를 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17%가 지지를 한 겁니다.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참여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 통합파에서는 통합을 밀고 나갈 거고 저를 포함한 통합 반대파에서는 통합을 저지할 것이고. 그러니까 저지할 방법이 딱히 있습니까, 박 의원님? 저지할 방법. 저지할 방법이라는 게 딱히 있습니까? 마지막 고비가 전당대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의장이 통합 반대파에 속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상돈 의원 전당대회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상돈 의원의 의중 들으셨어요? 나는 전당대회 절대 개최 선언할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시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절차의 요건을 갖춘 3분의 1 투표가 되지 않으면 전당대회를 선언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보면 그게 의장이 결정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장이 개회 선언을 해야죠. 개회 선언 요구가 있더라도 요구가 있어도 개회 선언 난 끝까지 안 하겠다 이 입장이신 거예요, 이상돈 의장. 국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개회 선언을 하지 않으면 국회가 안 돼요. 지금 근데 되지도 않는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다고 안철수 꾀가 전자투표를 하겠다. 전자투표. 그 전자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를 개회한다. 지금부터 전자투표를 개시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전자투표가 실시되는 거예요. 전자투표 종료한다. 개표한다.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치지 않으면은 전당대회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전당대회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딱 2번 있는 게요. 용팔이 강목대 전당대회가 있고 YS를 제명한 정운갑 전당대회가 있는데 과거에. 그게 얼마나 우리 정당사에 지금까지 나쁜 그리고 악명을 떨치는 그런 전당대회였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러셨더라고요. 만약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다고 하면은 안철수 대표는 제2의 용팔이, 제2의 정운갑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 측의 입장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절대 의장이 개회 선언할 일 없을 거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몇몇 의원들에게 입당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정치권에서는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안철수 대표도 저에게 했어요. 물어보죠. 만약 정동영, 예. 천정배가 당대표가 되면은 민주당으로 통합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신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대선 패배해가지고 벌써 전면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대표 선거할 때, 예. 예, 차라리 젊은 지도자인 김성식 의원과 예. 우리 호남의 김관영 의원을 경쟁시켜서 당대표, 원내대표로 내세우고 우리 중진들이 병풍 역할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지만은 자기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항상 만나면은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을 모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 정도지? 저도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예. 대표님 민주당으로 들어오십시오. 뿌리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게 진지하게 어떤 대화가 진전된 것은 아니에요. 아니다. 자, 지금 이제 개회 선언조차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당대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버린다면 의장이 이미 중립성 잃었다라고 하면서 강행해버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은?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면. 전당대회 의장을 또 선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전당대회가 소집돼야 되고 전당대회 의장이 사회를 봐서 예. 새로운 전당대회 의장을 선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법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 정당사의 전당대회만은 주류와 비주류가 합의돼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 정운갑 용팔이 전당대회처럼 날치기 처리하는 거예요. 날치기 처리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또 가처분 신청하면은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은 정당에서 해결해라. 네, 그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양비론적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너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전당대회 의장이 없는 전당대회는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원천 무효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전당대회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정의롭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지킵니다. 보수 야합 절대 반대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